네,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네네. 네,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빈하영이라고 합니다. 네. 아니 이분 나 어디서 봤어. 제가 그 도시그즈 그 피아니스트. 네네. 그래서 낯이 있구나. 그러세요? 제가 이제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. 네. 올해로 42이나 됐거든요. 근데 아직도 저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그 한약 같은 거 먹일 때도 그냥 이게 챙겨 먹어 하고 파우치만 꺼내면 되는데 그거를 가위로 자르셔서 병에 담으셔서 제 집까지 배달을 해주세요. 그거 파우치 뜯게 하는 것도 싫다고. 그래서 저는 엄마 그냥 싱싱한 파우치를 주면 되는데, 그러니까 도시락을 저한테 항상 주시거든요. 밥 못 챙겨 먹니 하면서 제가 외부에 약속이 있을 땐 가끔 와서 깜짝 놀래요. 집에 도시락이 도착해 있어요. 부모님이 주신. 네. 어머니께서 아 지금 독립은 하셨어요? 독립은 했습니다. 네. 내가 봤을 땐 잠시 그냥 떨어져만 있는 건데 네. 독립은 아닌 것 같아 이거.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집 거리는 얼마나 돼요? 한 25분 정도. 걸어서요? 네. 그러시구나. 아니, 버스로. 네. 버스로. 그럼 꽤 거리가 되네요. 네, 일부러 네. 멀리 왔어요. 사실 근처에 제가 자취를 했더니 네네. 세 끼를 다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엄마 제발 나중엔 도시락 진짜 한 번만 더 갖다 주면 나 저는 호적을 판다 제가 이랬어요. 네네.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랑 이제 목이랑 다 그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이 정상은 아니시거든요. 근데도 일하시고 계셔서 힘드신데 버스 타고 걸어서 그거를 들고요? 네, 그걸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너무 자녀로서 별로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래요. 어머니의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가져오면 내가 속상해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약간 먹이는 게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 봐요.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살피고 조금 과하다 싶다 느꼈던 그 첫 번째 지점은 어떤 때였을까요? 그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남자친구 번호를 적고 나갔어야 돼요. 아파트 방문하러 호수 적듯이 저기 여기 가요. 그 전화번호를 적고 나가야 이제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셨던 남자친구면 그분의 이미 번호는 다 아십니다. 그래서 아니 그리고 네.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 뭐 통금 시간 이런 건 뭐 그냥 무조건 있겠지. 그 남자들 엄청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야, 그런 몇 거. 시에 통급 시간이에요? 한 7시쯤부터 일단 전화가 7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데. 그럼 아니 역사가 시작도 아니고 그건 네. 빌드업하는 시간이야. 그때는 빌드업, 7시면 빌드업 빌드업. 들어가는 시간. 초저녁에. 그 7시에 왜 전화를 하시냐면 몇 시에 보내줄 건지를 약속 받으시려고. 야. 네.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딸 몇 시에 보낼 거냐. 예? 저요? 저기 죄송합니다. 네. 제 7시인데요.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어머니 뭐라? 그러면 밥 먹고 9시 전, 뭐 8시 전까지 보내. 이러면 지금 밥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럼 밥 8시 먹은- 반까지 들어와. 이러면서 이제 8시쯤부터 계속 전화가 옵니다. 어디냐.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냐. 근데 11시가 넘어서 제가 귀가하면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 시켜서 저 지하철에 데리러 오셨어요, 여기. 많이 놀라셨다 지금 남자분들이 남성분들이. 지금 예. 얘기 내내 쉽지 야, 않은데. 쉽지 않다. 뭐지? 이러면서. 네. 너무 개입을 많이 하니까 우리.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받으면 사회생활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제가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릴 때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서 혹시 민들레 영토라고 옛날에 좀 예쁜 옷을 입고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면접을 보고 왔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너 돈 부족하면 돈 더 주겠다고. 근데 엄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. 그리고 거기는 좀 옷도 예쁘게 입고 친절한 것도 배울 수 있고 한다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떨어졌다는 걸 아시고는
네. 거기에 연락해서 어머, 내 딸이 왜 떨어졌냐고. 알바 떨어졌다고 전화했어요? 네. 아 진짜로? 그래요?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아 그분 기억난다. 음악 전공하셨죠? 이러면서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나서 힘들어 할까봐 못 뽑았다고 얘기하셨다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통해서 저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때. 네네. 여기 어머니 혹시 계세요? 원래 오시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나는 너랑 문제가 없어 이러시면서 저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. 어머니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. 오셔서 그래서? 네, 안 오셨어요. 그래서 저만. 네. 일단 제가 말씀 들어볼 때는 일단 엄마에게는 이 딸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트로피이기도 해요.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그 예체능 시켜본 분들은 아십니다. 저분은 돈으로 쌓아진 탑이에요. 네. 그건 뭐냐면 돈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만 들여가는 직업이 아니고요. 어렸을 때부터 데려오고 데려가고 레슨 가고 그 선생님께 막 부탁해서 그 시간 맞추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맞아요.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가 되는지 알거든요. 이걸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. 부모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 청춘이 들어가고. 그래서 내 딸이 나야. 그런 것 같아요. 저 남자친구 만날 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만나게도 하시고. 그죠? 네. 그리고 네. 본인 마음에 들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도 막 밀어붙이세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결정인가요? 제가 그렇죠. 하영 씨가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.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겠죠. 우리가 때로는 알레그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. 안단테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. 어떨 땐 건반을 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. 그건 쉼표라고 부르죠. 그 순간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안심의 쉼표여야 되거든요. 새끼 다 도시락 싸서 보내주셨던 거 25분 거리 되니까 한 끼만 됐잖아요. 첫째, 더 멀리 이사 가세요. 네. 괜찮아요. 이건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건 어머니도 독립해야 될 주제고 딸도 독립해야 될 주제가 맞고요. 그러니까 함께 독립해야 돼. 어머니 두 독립을 못 그럼 엄마도 못하셨어. 그렇게 둘 간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이 심정적인 협업은 함께하는 이런 관계를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다자녀거든요. 아이가 4명. 오. 첫째는 홈스쿨링 하면서 중학교, 고등학교를 안 다녔어요. 홈스쿨링? 왜?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첫째 딸이 아이들을 다 봤어요. 밥도 주고, 뭐 간식도 주고. 청소하고 뭐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.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 몇 시에 언제 만나기로 했어? 그럼 갔다 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이렇게. 어머, 딸이 다 키우나 봐. 저만 바라보는 느낌? 당연히 대학교 가면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저도 모른 척 했던 게 있죠. 알면서도. 어떡하지? 이제 이 아이가 없으면?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네. 같아요. 요거 밀착 상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? 네네. 네. 두 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. 잠깐만 저희 지금 따님이 나오면서 얘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는데요. 따님 왜 울어요?
그냥 슬퍼요. 지금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우리 딸 몇 살이에요? 22살.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따님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표정보다 딸 표정이 더 어둡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보여 딸이. 착하게 생긴 얼굴하고요. 절망하는 얼굴은 달라요. 이 분홍빛 얼굴에 이 눈망울에 절망이 있다는 거는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따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. 아프거나 뭐 이제 그럴 때 병원 가거나 거의 모든 아이들 스케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천하의하고 상담 계속 이제 조율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베이비시터처럼.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. 너 시간 돼? 나 이날 병원 가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가줄 수 있어? 네. 이렇게 엄마 그날 일을 해서 문을 못 빠질 것 같은데 아이를 받아줄 수 있어? 이제 그렇게 조율을 계속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 남편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신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씻겨야 되고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요. 신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씻겨야 되고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고. 근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우리 4명 다 지금 터울이 지금 첫째는 대학생? 대학교 3학년이고 네. 둘째는 고1 그리고 셋째는 중3, 중1 이렇게 돼요. 셋째, 넷째가 아들인데 발달 장애가 있어요. 셋째, 넷째 둘 다. 어머. 셋째, 넷째 다. 아이들의 지금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둘 다 이제 뭐 희귀 난치가 되고요. 이제 그 중증 장애, 심한 장애가 지적 장애. 혹시 걸어 다닐 수 있나요?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 되나요? 이제 보행은 가능하나 이제 신변 처리가 안 돼서 기저귀도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보호자가 있어야 옆에 돼요. 있어야 네, 되는구나. 맞아요. 식사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. 근데 그쵸. 두 아이가 다 그런가요? 네. 저는 남편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도 적극적으로 우리 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집안에서 이런 보호자 역할로 역할을 또 하고 있나요? 그럼요. 자기 일을 지금 20년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육아도 같이 하고 있죠. 아이들의 분변 처리나 이런 것도 남편이 하나요, 같이? 그런 건 잘 도와주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지금 둘째, 셋째가 중3이고 중1이면 애들이 키가 클 텐데 덩치가 크고. 근데 남편이 올 때까지 제가 못 기다려요. 그냥 다 씻기고 이제 간식 먹이고 이제 엄마가 하지 못할 때는 지금 큰 딸이 하나요? 누나가? 네, 그렇죠. 두 아이를 다? 네. 아유, 근데 남자애고 또 애들이 둘 다 크잖아요, 이제. 맞아요. 그 저희 욕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서서 이렇게 해주죠. 샤워. 근데 지금 이 구조 곧 큰 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, 넷째를 돌보는 과정에 엄마하고 큰 딸이 딱 들어갔어요. 보니까 둘째 얘기는 없어요. 둘째는 자기 인생을 그냥 사는 모양이에요. 둘째는 짜증 인형이어가지고 이제 부르면서부터 한숨을 계속 이제 도와주긴 하죠. 정말. 그러니까 요는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이 집중적으로 이 남자 아이 둘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 거고 네. 형태의 구조가 지금까지 어쨌든지 간 이어져 왔는데 그렇죠.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따님이 이 구조에서 지금 나가고자 하는 거죠. 네.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그 전부터 이미 동생들을 돌봤어요. 이미 그 전부터. 내가 조금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렇죠? 그럼 화를 냈을 법한데 엄마한테 화를 냈을 것 같지도 않아요. 화를
잘 안 냈던 것 같아. 어머나 세상에. 네,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.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 그리고 조심스러운 주제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진 않은데요. 이게 뭐냐면 이 때로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황도 그 갈등도 있잖아요.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황도 있어요.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구조를 박차고 나가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돌봄의 당사자로 남는가? 엄마만 남는 거거든요.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공복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것만 당연한 거예요. 다만 근데 오늘 우리는 큰딸에게 좀 집중해 보죠. 큰딸에게.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 이 모든 순간에 다 동생들이 있었어요. 어떻게 지냈어요? 그냥 엄마처럼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. 학교 다녔어요? 초등학교 때까지만 다니고.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다고요? 중고등학교는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공부했어요. 홈스쿨링 누가 제안했어요?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해.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? 다니고 싶었어. 학교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어요? 했죠. 전 친구들이랑 좀 더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너가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우리 어머니,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. 아이 홈스쿨링 이건 꼭 얘기 들어야 돼요. 네. 맞아요. 궁금해.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미술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됐어요. 네. 그리고 그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탔어요, 아이가.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줘야겠다.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, 사실은. 네.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앞장서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시기에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일을 하게 됐다고요? 네, 일을 하게 되었고 아, 좋은 기회였어요. 저도 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사정 얘기를 하고 퇴근 시간을 4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일찍 와요, 저보다. 그러면 아이들이 좀 받아서 조금 씻겨놔줘, 이제. 첫째한테. 네. 이거는 좀 첫 번째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. 왜냐하면 이 집은 홈스쿨링을 할 수 없는 집이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. 이 아이를 두고 뭐냐면 일을 하러 나갔어요. 왜냐? 엄마는 일이 쉬웠거든요.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겐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. 나를 펼치는 시간이고 그렇게 큰 딸은 재물이 된 거죠. 이 아이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. 소비한 겁니다. 딸을. 상황은 알지만.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검사를 좀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? 계속 걱정은 뭐냐면 앞날들 계속 걱정, 불안은 다 앞날들이라고 써놨어요. 왠지 아세요? 내가 떠나거나 내가 죽으면 내 셋째, 내 넷째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이 애들 어떡하나. 소대변도 못 가린 이 아이들은 누가 챙기나. 걱정이 하나 가득입니다.